자, 그래서 7주차 내용이고 요건 일단 시험 범위는 아닙니다. 우리 후반부를 원만하게 스타트하기 위한 살짝 준비운동 같은 느낌으로, 견학 같은 느낌으로 먼저 챙겨놓고 영상 찍어놓고 넘어간다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GUI 환경에서의 실행 및 상호작용이라는 제목으로 가져와 봤습니다. 어느덧 우리 수업은 지금 중반부로 넘어왔습니다. 한 소끔 끝내놓고 이제 좀 재밌는 걸 하려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돌아보면 이런저런 다양한 관점들, 뭐 데이터 흐름이니 코드 흐름이니 얘기한 적도 있었고요. 그 다음에 클래스 얘기, 인스턴스 얘기로 한번 묶어놨던 적도 있었고 등등등 입니다. 물론 이제 그것들 중에 일부분은 뭐 형식 이름 안에 형식 이름 적는 거라든가 아니면 뭐 퍼블릭 어쩌고라든가 등등 뒤로 밀어놓고 대충 넘어간 것도 있기는 하지만 그럭저럭 다양한 관점들 그 짧은 기간 동안 여러분 사과 7개 먹느라 다들 고생하신 것 같아서 고생 많으셨고 앞부분 내용들 아직은 전부 다 납득하지 않았어도 괜찮아요. 여러 내용들의 일종의 공통 분모 내지는 제가 자주 언급했던 단어들이라든가 등등에 중점을 두고 일종의 대전제에 해당하는 몇 가지 구절들만 들고 중간고사 보신 이후 시점에 여러분만의 프로젝트에 띄워두셔도 충분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나머지 내용들, 어쩌면 부연에 해당할 수 있는 나머지 내용들은 나중에 여러분 프로젝트 진행할 때 내지는 요 종강하고 다음 수업 구경해 보면서 여러분만의 뭔가 좀 더 커다란 프로그램 만들기 시작하는 시점에 다시 구경해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아무튼 그래서 자 우리 수업에서는 이제 슬슬 GUI 프로그램 만들기 위한 주제들을 조금 다뤄놓고 시작을 하려고 하고 있어요. 자 GUI 프로그램도 결국은 하나의 자바 프로그램인 거잖아요. 따라서 기본적인 관념들 뭐 순차 분기 반복이라든가 필드 메서드라든가 등등은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긴 한데 이전이랑은 조금 다른 이름들을 쓰게 될 것 같아요. 그다음에 다른 뭔가 실행 흐름이라든가 데이터의 흐름들을 여러분이 가져가시게 될 것 같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긴 하지만 어쩌면 우리 지금 스캐너 쓰고 있고 콘솔 탭 쓰고 있는 이전 버전보다 우리가 이제 다룰 요 GUI 버전이 좀 더 직관적이다, 좀 더 코드로 짜기 편하다라고 느낄 수도 있을 겁니다. 우리가 이전에 스캐너만 쓰면 얼마든지 키보드 입력 받을 수 있다. 그 다음 시스아웃으로 출력할 수 있다. 이렇게 편하게 얘기를 했었는데 사실은 그 뒷면에는 우리가 지금 상상하기 어려운 수만 줄짜리 코드가 지금 숨어서 우리한테 지금 서비스를 제공해 줬다라고 얘기를 할 수도 있어요. 그에 비하면 사실은 이 GUI 프로그램 동네에서는 걔보다는 조금 더 적은 코드들이 우리 뒤에 도사리고 있다라 생각해 주셔도 좋습니다. 단적으로 말씀드리면 콘솔 탭도 결국은 GUI잖아요. 단지 우리한테 글자를 화면에다 보여주고 있을 뿐인 그렇게 놓고 본다면 우리가 좀 더 원초적인 느낌의 입력 출력을 슬슬 다루기 시작한다라고 여러분이 생각을 해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물론 이제 우리 수업은 일종의 패러다임 시프트를 이제 진행할 예정인데 여러분 지금 각자 하고 있는 여러분만의 프로그래밍 공부 등등은 이렇게 뭔가 GUI라는 그런 특정 주제에 치우치지 않고 다양한 것들 골고루 구경을 해봐야 될 거 아니에요. 졸업할 때까지. 그렇게 다른 내용들을 심취해 가면서 취미활동 해가면서 동아리 활동해 가면서 진행하는 게 당연하니까 여러분 우리 수업 내용 말고도 다른 내용들 얼마든지 공부하다가 궁금한 게 생기면 언제든지 어떤 주제든지 저한테 또는 우리 그 400명 톡방이라든가 수업용 톡방에 물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학기를 우리한테 조금 더 유익한 학기로 만드는 게 제 목표들 중에 하나니까 얼마든지 제 서비스를 이용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뭐 저 지금 막 수업 여러 개 하고 있잖아요. 저 지금 수업 시간에는 저 지금 핸드폰 어디 갔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어차피 바쁘면은 제가 나중에 다시 한번 확인해서 답장을 해드리던가 할 테니까 오히려 이 사람 지금 내가 지금 예를 들면 겐톡 보내면 귀찮아하는 거 아닐까? 내가 막 업무를 방해하는 건 아닐까? 그런 걱정 1도 하지 마시고 여러분이 급한 타이밍에 여러분이 궁금한 타이밍에 자유롭게 저한테 메시지를 남겨두시면 제가 안 바쁠 때 알아서 찾아서 다시 한번 답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거 부담 갖지 마시고 자유롭게 이용을 해주시면 좋겠어요. 아무튼 그래요. 자, 그래서 이번 시간에 약 한 50분 정도 시간을 들여서 우리가 게임을 만들 때 보편적으로 사용되는 코드 흐름 짤막하게만 설명을 하고 요 LOOT, 루트라고 저는 불러요. 요 라이브러리를 같이 한번 구경해보는 샘플 프로젝트를 올려놨으니까 같이 확인해보고 퇴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시작을 해보도록 합시다.
첫 장부터 지금 어려운 내용을 얘기를 하기 시작했는데 차근차근 한번 풀어봅시다. 자, 얼마나 오래 실행될지 코드를 짜는 시점에 .java 파일의 내용물을 구성하는 시점에 미리 알 수 없는 프로그램이 존재할 수 있어요. 0을 입력할 때까지 사용자로부터 숫자를 입력받아서 그 숫자들을 다 더해서 출력하는 프로그램이라든가 아니면 뭐 하다못해 간단한 삼각형 출력 프로그램이라든가 삼각형 출력하는 건 예를 들어서 사용자한테 삼각형의 너비를 입력하세요 물어본 다음에 5 하고 엔터 치면 5줄짜리 삼각형 보여주고 32 하고 엔터 치면 32줄짜리 삼각형 그래서 보여주고 등등등 그런 프로그램조차도 반복을 몇 번을 수행해야 되는 거냐를 코드를 짜는 시점에는 알 수가 없어요. 그렇다 보니까 그런 느낌의 어쩔 때는 5번, 어쩔 때는 200번 출력할 수도 있어야 되는 상황이라면 그 전반적인 코드 흐름 안에, 실행 흐름 안에 반복 구조가 아마도 반드시 포함되어 있을 거예요. 자, 요 반복 개념 여러분 그 순차 분기 반복 그런 얘기 들어본 적 있겠죠? 분기는 어떤 문장을 0번 또는 1번 실행할 수 있게 해주는 거고 반복은 0번 또는 1번 또는 여러 번 실행할 수도 있게 해주는 게 반복의 개념이잖아요. 그다음에 순차는 우리가 적어놓은 순서대로 위에서부터 아래대로 순서대로 한 번씩 실행한다라는 걸 가장 중요한 대전제라고 말할 수 있을 거고요. 그래서 반복 개념 여러분 이미 알고 있는 거고 그런 반복 실행 흐름 안에서 추가로 프로그램 바깥에서 가져온 데이터를 활용하도록 준비해 두면 매번 컨트롤 F11 누를 때마다 예를 들면 사용자가 5하고 엔터 치면 5초 동안 실행되는 그런 느낌의 프로그램도 얼마든지 만들 수 있을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용자가 원하는 횟수만큼 또는 프로그래머가 원하는 횟수만큼 반복 실행하도록 서로 다른 횟수만큼 서로 다른 시간만큼 반복 실행하도록 구성하는 게 가능해요. 그래서 이런 느낌의 자 반복 구조가 아마 포함되어 있을 거다라는 이런 관점이 우리가 이미 써본 scanner.nextint 등등에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얘 같은 경우는 넥스트인트 하면 콘솔 탭 열심히 깜빡깜빡하고 있잖아요. 깜빡깜빡하고 다음 문장을 실행하지 않은 채로 기다리는 걸 우리는 볼 수 있었습니다. 그 말은 넥스트인트 내용물 어딘가에는 기본적으로 반복 구조가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언제까지 반복할 거냐? 사용자가 엔터키를 칠 때까지 반복하는 그런 느낌의 반복 흐름이 들어가 있다는 겁니다. 왜냐? 사용자가 언제 엔터키를 칠지 우리는 알 수 없기 때문이에요. 스캐너 짜신 분도 모르고 지금 프로그램 만드는 나도 모르기 때문에 반복 구조가 들어가 있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예를 들면 요거는 진짜 코드는 아니에요. 진짜 스캐너 코드는 아닌데 그걸 간략화해서 이런 느낌의 항상 한도 끝도 없이 반복하는 while문을 우리가 상상을 해볼 수가 있을 겁니다. 간단하게 읽어보면 만약에 사용자가 지금 키를 누른 게 맞다면 그 키가 무슨 키인지 들고 와서 그게 엔터 키가 맞다면 이제까지 내가 들고 있었던 사용자가 입력한 글자들을 갖고 인트 값 하나 만들어서 리턴하면 된다. 그렇지 않다라면 엔터 키가 아니라면 그 키를 추가로 미리 기록을 해두고 다시 다음 반복으로 넘어간다. 그래서 사용자가 키를 아직 누르지 않았다면 아무 작업도 하지 않고 키를 누를 때만 특정 작업을 수행하도록 그런 느낌의 반복 흐름을 집어넣어두는 게 가능할 겁니다. 그러면 이 while문은 몇백 번, 몇억 번 반복할지 몰라요. 내용물을 실행할지 모릅니다. 그렇긴 하지만 아무튼 사용자가 마지막에 엔터키를 치면 리턴문을 실행하게 될 테니까 전체 반복 흐름 또는 넥스트인트 내용물 실행이 끝이 나게 될 거예요. 와 같이 얘기할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요약하면 이런 메서드, 이런 코드 덩어리가 있다면 넥스트인트 같은 사용자 입력을 한도 끝도 없이 기다리는 느낌의 실행 흐름을 좀 더 편하게 여러분 구성하실 수 있을 거예요. 지금 사용자가 키보드를 입력하긴 했나? 입력 안 했다면 나 딴 거 신경 안 쓰려고 하고 있는데 좀 물어볼 수 있을까와 같은 기능이 있다면 좋을 것 같다는 겁니다. 괜찮아요? 저 getKey라는 메서드는 사용자가 지금 누른 키를 가져온다와 같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코드 덩어리예요. 근데 얘를 사용자가 아직 키보드를 안 눌렀는데도 저거로 호출해버리면 안 될 겁니다. 그럼 누른 키가 없으니까요. 따라서 이런 느낌의 지금 사용자가 키를 누른 적이 있기는 한 거냐 아니면 사용자가 아직도 그냥 가만히 서 있기만 한 거냐를 간단하게 체크할 수 있는 메서드가 필요할 겁니다. 그래서 사용자가 키보드를 누른 게 맞다면 그때 이제 본격적인 작업을 시작하도록 그런 느낌의 분기 흐름을 쉽게 짤 수 있도록 이런 메서드가 있다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서 요점이 몇 가지가 있을 것 같은데 일단 아까 말씀드렸던 몇 번 실행해야 할지를 자바 코드 적는 시점에 알 수가 없다라면 저 사람이 언제 엔터키 칠지 모르니까요. 반복 구조를 우리가 쓸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사람이 언제 뭐를 누를지는 알 수 없기 때문에 사람이랑 상호작용을 수행하는 프로그램들은 아마도 반드시 반복 구조가 그 안에 들어가 있게 될 겁니다. 넥스트인트 포함해서요.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두 번째 요점이 튀어나옵니다. 사람이 누르든 누르지 않든
내 자바 코드의 일부분을 실행하고 있어야 할 수 있어요. 우리의 콘솔 탭 한번 볼까요? 콘솔 탭 보면 이 친구 이런 느낌으로 지금 위에 뭔가 출력이 돼 있긴 하지만 넥스트 힌트는 아니긴 하지만 아무튼 다음 글자들을 가져올 수가 있어요. 그러면 콘솔 탭은 아무것도 안 하고 기다리는 게 아니라 하다못해 이렇게 커서를 깜빡거린다든가 아니면 뒤에서 다른 프로그램을 실행하고 돌아온다든가와 같이 아무 일도 안 하고 기다리는 게 아니라 뒤에서 뭔가 우리 뭐 게임을 만든다고 치면 적어도 게임 속 시계를 계속 쳐다보면서 지금 시간 제한에 도달했나 아니나를 확인한다든가 아니면 간단한 캐릭터가 서 있는 애니메이션 같은 걸 보여준다든가 하다못해 그런 거라도 하게 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사람이 지금 입력을 하든 하지 않든 내 자바 코드 여러 부분들 중에 어떤 부분들을 잠깐 실행하고 있어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더 우리가 편하게 확인하기 위해서 좀 더 지금 사용자 입력이 들어왔다면 처리를 하고 그렇지 않다면 잠깐 딴 일을 하자와 같은 분기 흐름을 편하게 작성할 수 있도록 사용자의 입력이 들어오기는 했냐 여부를 즉시 확인하기 위한 기능을 우리한테 제공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자, 넥스트 힌트는 사용자가 입력을 하지 않았다면 기다리는 메서드잖아요. 그런 메서드가 아니라 지금 입력한 게 맞다라고 true를 바로 가져올 수 있고 그렇지 않다라면 false를 가져올 수 있는 그런 느낌의 기능이 들어가 있으면 좋을 것 같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다루려는 그런 GUI 프로그램 내지 게임들은 방금 봤던 두 가지 특징을 모두 다 가져간다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사용자가 뭔가를 누르면 그게 즉각적으로 게임 속 세상에 반영될 수가 있어야 할 겁니다. 예를 들면 스페이스바를 누르자마자 내 캐릭터가 점프를 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엔터키를 쳐야지 점프를 하는 게 아니라요. 뭔가를 누르면 게임 속 세상에 반영될 수 있으면 좋겠고 사용자가 아무것도 누르지 않아도 장애물은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계속 나한테 다가온다든가 아니면 점수가 조금씩 올라간다든가 아니면 예를 들면 게이지 같은 게 조금씩 떨어져서 이 게이지가 길이가 0이 되면 시간 초과로 종료, 게임 오버가 되게 만들다든가 와 같이 그런 두 가지 요소들이 다 들어가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통 게임 제작 환경들은 우리 지금 제가 나눠드리려고 하는 라이브러리라든가 뭐 다른 여러분 들어본 적 있는 다양한 게임 엔진들은 아예 엄청나게 커다란 반복 구조를 미리 구성을 해뒀어요. 그리고 그 반복 구조 안에 우리가 내용물을 정해둔 특정 메서드를 예를 들면 1초에 60번 1초에 120번 등등 매 시간 간격마다 그 메서드를 호출하도록 만들어 놨다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런 구조 아래에서 게임을 만든다라는 건 매 60분의 1초마다 내가 무슨 작업을 해야 되냐 게임에서 무슨 일을 해야 되냐 등등에 대해서 메서드 정의 내용물을 적어두도록 그렇게 만들어져 있다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매 60분의 1초마다 지난 60분의 1초 동안 사용자가 혹시나 스페이스바를 누르진 않았냐를 검사를 한다든가 아니면 이제 60분의 1초 지났으니까 장애물을 조금만 왼쪽으로 당기면 되겠구나와 같은 그런 작업들을 수행하도록 코드를 작성을 해두게 될 거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거를 적당히 코드로 예시를 들면 이런 느낌이 될 것 같아요. 뭐 현재 시간과 관련한 데이터를 타임스탬프라는 이름을 써서 여러분들한테 제공을 해 드릴 겁니다. 그래서 게임의 업데이트라는 메서드 호출하고 그 다음에 게임의 draw라는 메서드를 호출하고 그 다음에 요 슬리버 쪽은 이전에 살짝 구경해 본 적 있죠. 그 두 캐릭터 간의 대결할 때 복사 붙여넣기 하면 쓸 수 있을 것 같아 보이는 그래서 그런 느낌으로 잠깐 시간 간격을 두고 그 다음에 타임스탬프 값을 일정 수치만큼 증가시키고 다음번에 다시 한번 업데이트랑 드로우를 호출하는 이런 느낌의 반복 흐름을 생각을 해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자 타임스탬프 보통 자주 쓰는 표현이고 게임 세상 속의 현재 시각 을 의미하는 이름이라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게 0이면 지금 방금 시작한 거고 등등등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런 타임스탬프 값은 매 반복마다 조금씩 증가하도록 만드는 게 가능해요. 여기서 보는 것처럼 그냥 일정 숫자만큼 계속 배수로 증가하도록 만들 수도 있고 아니면 현실 시간을 반영해서 현재 시계를 들고 와서 지금 2024년 몇 월 며칠이냐 등등을 반영해서 증가시키는 것도 얼마든지 가능은 합니다. 요건 나중에 다시 한번 설명드릴게요. 그 다음에 이렇게 매 반복마다 증가하는 타임스탬프 값을 담아가면서 여러분이 미리 정의를 적어둔 그 메서드를 호출하는 게 가능할 거예요. 그래서 업데이트랑 드로우 두 가지가 지금 보이는데 업데이트 같은 경우는 지금 여러분이 마련해 놓은 그 다음에 플러스 이 타임스탬프 값들 그런 여러 데이터들을 토대로 게임 세상의 일종의 한 순간, 한 장을
차근차근 넘긴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60분의 1초가 지났는데 지금 당장 사용자가 스페이스바를 누른 게 맞다면 게임 속 세상은 어떻게 변화해야 되는 것이냐, 내지는 장애물이 일정한 속도로 나한테 다가오는 그런 느낌의 게임인데 방금 60분의 1초가 지났으니까 장애물 위치를 조금만 더 왼쪽으로 옮겨주면 되겠구나 와 같은 느낌의 코드들을 여러분이 업데이트라는 메서드에 대한 메서드 정의 내용물로 구성을 해둘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업데이트라는 메서드를 예를 들면 1초에 60번 호출함으로써 장애물의 1초에 60번 조금씩 왼쪽 방향으로 이동하도록 만드는 게 가능해요. 그러면 우리 플레이어 눈으로 봤을 때는 장애물이 지금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나한테 다가오고 있구나, 약간 애니메이션 같은 느낌으로 받아들이게 될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장애물의 새로운 위치를 정하는 게 업데이트고 그 장애물을 실제로 게임 화면에다 그리는 게 드로우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그려둔 다음에 사람의 시각은, 사람의 눈은 반응 속도가 그렇게 빠른 편은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한도 끝도 없이, 그러니까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저 사람한테 그림을 바꿔가면서 보여주면 저 사람이 못 알아챌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일단 그려놓고 사람이 그걸 보고 다음번에 스페이스바를 누를 거냐 누르지 않을 거냐, 지금부터 점프를 시작할 거냐 그렇지 않을 거냐 등등을 판단을 할 만한 적절한 시간만큼 다음 반복 사이에 잠깐 잠들었다가 돌아오도록 구성한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느낌의 반복을 한 번 진행하는 거를 보통 게임 동네라든가 GUI 동네에서는 한 프레임이라고 부릅니다. 여러분 그 FPS라는 단어 들어본 적 있습니까? Frames per Second. 좋은 그래픽 카드를 사는 것도 내 게임의 FPS를 60으로 고정시키는 게 가능하냐, 그러니까 매번 엄청나게 복잡한 게임 화면을 1초에 60번 그리는데 성공할 수 있냐를 우리가 보장을 받기 위해서 비싼 그래픽 카드를 사서 게임을 돌리고 막 그러잖아요. 등등이라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보통 요즘 게임에서는 업데이트를 몇 번 했냐라기보다는 그리기를 몇 번 했냐를 두고 FPS를 재는 편이긴 합니다. 그래서 막 예를 들어 좀 더 정밀하게 사용자 입력을 다뤄야 되는 뭐 리듬 게임이라든가 그런 데서는 그리는 거는 1초에 60번만 하는데 뒤에서 판정을 하기 위한, 뭐 무슨 키를 눌렀네 안 눌렀네를 판정을 하기 위한 업데이트는 예를 들면 1초에 300번을 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가져갈 수도 있어요. 그렇다고 해도 우리 눈에 보이는 변화가 60분의 1초마다 발생하니까 걔는 60fps로 동작하는 게임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뭐 그런 리듬 게임이라든가 아니면 둘이서 서로 싸우는 격투 게임이라든가 그런 데서는 업데이트를 더 자주 하기도 합니다. 아무튼 그래요. 이런 반복 흐름을 꾸준히 진행하는 게 전체 게임의 기본적인 코드 실행 흐름이 된다라 보실 수가 있어요. 자, 우리 이전까지 만들었던 자바 프로그램의 실행 흐름은 컨트롤 F10을 누르면 메인 메서드 정의 내용물 첫 줄부터 마지막 줄까지 그냥 한번 쭉 실행하면 끝나는 거였잖아요. 기본적으로 순차를 전제해서 그러면 가장 먼저 캐릭터 인스턴스 2개 만들어야지, 캐릭터 2명 세팅해야지, 이제 대결 붙이면 되겠네, 대결 끝나면 이 프로그램도 끝나는 거야 와 같이 우리가 그냥 스크롤만 내려가면서 얼마든지 전체 프로그램의 실행 흐름을 관찰할 수 있었어요. 근데 우리가 이런 사용자와 상호작용을, 적극적인 상호작용을 수행해야 되는 게임, 그 다음에 사용자가 아무것도 안 할 때도 뭔가 작업을 수행해야 되는 게임, 필연적으로 반복 구조가 들어갈 수밖에 없는 그런 실행 흐름을 여러분이 좀 더 편하게 구사하기 위한 라이브러리는 일단 엄청나게 커다란 왈문 안에서 매 반복마다 어떻게 업데이트할 거냐, 어떻게 드로우 할 거냐를 정해가면서 여러분이 전체 게임 하나를, 자바 프로그램 하나를 만드시게 된다는 겁니다. 따라서 원래는 순차를 기본 전제했는데 게임 동네에서는 일단 반복을 기본으로 깔아놓고 여러분이 전반적인 이제까지 배웠던 스킬들을 구사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차이점이 살짝 생기게 될 겁니다. 자, 그래서 아직은 잘 모르겠잖아요. 실제로 뭐 여러분이 이전에 플레이해본 게임이 있다라면 이 내용이 그럭저럭 눈에 잘 들어왔을 것이고, 그렇지 않다면 조금 어려울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전과는 관점이 살짝 달라지긴 했지만 뭐 저렇게 반복하면, 그러니까 장애물이 조금씩 나한테 다가오면 내가 눈으로 보고 언제 스페이스바 누를지 정할 수 있겠구나, 스페이스바를 누른 시점부터 그 프레임부터 내 캐릭터 좌표를 조금씩 위로 옮겨주면 마치 내 캐릭터가 점프하는 것처럼 보이겠구나와 같은 정도는 여러분이 지금 얼마든지 유출을 해볼 수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대충 이 정도로까지만 소개하면 이 부분은 적당히 끝이 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그런 정도까지 납득해 뒀다 하더라도 뭐 실제로 여러분만의 게임을 만들기 시작하면
아직까지는 이게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지금 뭐 그렇게 돌아가는 동네인가 보다까지는 납득했다 하더라도 그래서 업데이트 내용물을 어떻게 구성하면 되는 거냐 하면 조금씩 꼬이기 시작할 겁니다. 그래서 일단은 우리가 중반부를 지금 스타트를 할 건데 오늘 몇 가지 샘플 프로젝트 같이 구경만 하고 시험 공부를 하러 돌아가도록 합시다. 그래서 루트라는 게임 제작용 라이브러리를 저랑 같이 구경을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일단 이 친구 이름은 라이브러리 오브 오브젝트 오리엔티드 텀 프로젝트의 줄임말이에요. 제가 실습 조교 시절에, 그러니까 아직까지 머리 탈모가 덜 진행됐었던 청초한 20대 시절에 만들었던 게임 제작용 라이브러리를 꾸준히 매년 개선을 해서 올해까지 지금 써먹고 있다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름이 요 모양인데 제가 20대 시절에, 십진수로 20대 시절에 명명했던 이름이라서 요 모양이에요. 그냥 평소에는 루트 정도로 불러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루트가 무슨 뜻입니까? 약탈하다라는 뜻이죠. 플럼버라든가 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별 의미는 없고, 아무튼 간에 원래는 객체지향 프로그래밍 기말 프로젝트용으로 만들었던 라이브러리인데 뭐 우리도 지금 후반부 프로젝트용으로 쓰고 있으니까 그러려니 하고 넘어가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2.0을 만들어 놓긴 했는데 얘는 좀 어렵습니다. 막 선형대수 막 이런 거 배우고 해야 돼서 어려운 관계로 보통은 그냥 9버전, 1.9 버전을 도입을 해서 쓰고 있고 올해도 아마 이 버전을 쓰게 될 것 같아요. 아무튼 자, 그래서 게임을 만들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뭐가 있을까를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합시다. 우리 이전까지 만들었던 자바 프로그램은 콘솔 탭, 이클립스의 콘솔 탭을 가지고 사용자로부터 키보드 입력을 받아서 사용자한테 글자를 출력하는 느낌의 프로그램들이었어요. 그거를 놓고 우리가 게임을 만들 거다. 어떤 요소들을 추가로 우리가 쓸 수 있어야 되냐를 간략하게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합시다. 그래서 대충 시각 효과 이 정도가 있을 것 같고, 그래서 내가 원하는 그림, 내가 원하는 위치, 그 다음에 투명 기능도 일단은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 그림들을 덧그리는 게 가능하면 좋을 것 같고, 그림의 위치나 크기를 조절함으로써 사용자 눈으로 봤을 때는 장애물이 다가오는 것 같이 등등 그림을 움직이게 만드는 것도 가능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입력에 대해서는 이 정도 버튼을 누르거나 뗀 순간 뭔가가 일어나게 만들기, 누르면 바로 점프를 하도록 만들 수도 있고 누르고 있다가 떼면 그 누른 시간만큼 예를 들면 힘을 모아가지고 오래 눌렀다가 뛰면 더 강하게 점프한다든가 하게 만들 수도 있겠죠. 등등등이에요. 키보드뿐만 아니라 마우스에 대해서도 그런 작업을 할 수 있다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음원 재생 같은 거 부금 깔 수 있으면 좋을 것 같고 등등등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자, 일단 요 루트라는 친구들 안에는 이런 요소들이 3가지 정도가 지금 들어있다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아까 전에 먼저 설명드렸던 그 커다란 반복 흐름도 미리 설계되어 있다라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로 먼저 말씀을 드려놓고 예시를 한번 같이 감상을 해보도록 합시다. 그래서 루트는 열어둔 채로 내비두시고 얘 닫으면 오류 뜰 거예요. 열어두시고 샘플이라는 친구 자바 프로젝트 열어보시면 여기에 그림들 해갖고 제가 마련해놓은 그림들이 있고 오디오스 해가지고 제가 마련해놓은 소리 웨이브 파일 하나가 들어있어요. 그 다음에 src 폴더 안에는 3가지 예시에 대한 .자바 파일이랑 우리 맨날 보던 프로그램.자바가 있을 겁니다. 일단 프로그램.자바를 열어보시면 늘 봐왔던 그 메인 메서드 정의가 있고 나중에 이제 모드는 0 해놓고 컨트롤 F11 누르면 0번째 예시를 볼 수 있어요. 나중에 1 한 다음에 다시 한번 컨트롤 F11 하면 또 다른 예시를 볼 수 있을 겁니다. 지금은 일단 모드를 0으로 해둔 채로 다짜고짜 컨트롤 F11 눌러서 루트를 사용한 물리예제라는 샘플을 구경을 해보도록 합시다. 이 친구 열면 이런 느낌으로 지금 저 같은 경우는 지금 FPS가 적당히 60을 유지를 하거나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현실 시간에 맞게 제가 지금 컨트롤 F10을 누른 지 24초 지났습니다와 같이 이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보면 뭔가 화면에 빨간색 동그라미들, 공들이 지금 5,000개가 지금 여기저기에 흩뿌려져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얘는 지금 물리예제예요. 여러분이 이 마우스 가지고 아무데나 가리킨 다음에 마우스 왼쪽 버튼을 누르시면 오른손잡이 기준으로 왼쪽 버튼을 누르고 있으면 그 점으로 땡기는 힘, 인력이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모든 공들이 제가 지금 마우스 포인터 갖다 댄 이 점을 향해서 다가오려고 노력을 해요. 그래서 열심히 하다 보면 이런 식으로 5,000개의 공들을 뭉칠 수가 있게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여러분이 마우스 버튼에서 손을 떼면 그 프레임부터 이제 청력이 발생합니다. 튕겨나가는 힘이 발생해요. 그래서 기를 모았다가 이런 식으로 터트리는 게 가능합니다.
와 같은 느낌으로 여러분이 구경해 볼 수 있는 예제예요. 그래서 지금은 마우스 포인터의 위치랑 각각의 공의 위치, 그 다음에 각각의 공에 대해서 여러분 그거 들어본 적 있습니까? 변위, 속도, 가속도라는 단어 들어본 적 있습니까? 그 자동차도 속도계 같은 거 있잖아요. 그 다음에 가속도라는 것도 여러분 들어본 적 있겠죠. 뭐 중력 가속도라든가 그런 것들. 비슷한 게 지금 각각의 공들에 대해서 non-static field게 되겠죠. 그렇게 지금 유지가 되고 있다 보시면 돼요. 각각의 공들의 위치, 걔들의 속도, 걔들에 대한 가속도. 지금은 가속도 같은 경우는 지금 마우스 포인터 방향으로 향하는 당기는 힘이 있을 수 있고 여기서 손을 뗐을 때 이제 가운데에서 바깥으로 튕겨 나가려고 하는 청력이라고 부를 수 있겠죠. 그런 힘들도 지금 그때그때 살짝 존재한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느낌의 예제를 확인해 볼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얘는 X 눌러주시고 잘은 모르겠어요. 적당히 구경하면 뭔가 우리가 그 창의 제목을 지금 바꿀 수 있는 것 같아요. 프로그램.java 요 첫 번째 입문문 내용물입니다. 그래서 제목 바꿀 수 있고 그 다음에 화면의 크기, 게임 화면의 크기도 바꿀 수 있는 것 같아요. 얘네들 마우스 갖다 대시면 각각의 필드 이름들에 대해서 제가 한국말로 설명도 지금 붙여놨습니다. 그런 상황이고 얘가 이제 매 프레임 사이의 간격을 여러분이 나노세컨드 단위로 지정할 수 있어요. 여긴 지금 60분의 1 세컨드에 해당하는 값을 지금 넣어놨습니다. 여러분이 예를 들어서 내 게임을 100 FPS로 동작시키고 싶다라면 그때는 100분의 1초에 해당하는 숫자를 담아두면 돼요. 저는 지금은 60 FPS로 해놓은 거고 10 FPS로 해보는 것도 가능합니다. 자, 요거는 저만 해볼게요. 만약에 이거를 10 FPS가 되도록, 그러니까 1초에 10번만 갱신하도록 해갖고 실행하면 아까 전에 그럭저럭 수려하게 볼 수 있었잖아요. 1초에 10번 갱신한다라는 건 이런 느낌이 되는 겁니다. 아이고와 같은 느낌으로 뭔가 렉이 걸리는 걸 볼 수 있어요. 소위 똥컴이라고 부를 수 있겠죠. 그래서 10 FPS면 요 정도고 60 FPS면은 아까보다 훨씬 더 매끄럽게 공들이 당겨지고 날아가는 걸 여러분 목격을 하실 수 있을 거예요. 지금 프로젝터는 지금 30 FPS로 지금 여러분한테 보여주는 것 같거든요. 근데 여러분 노트북에서는 아마 이거 60프레임으로 잘 나올 테니까 여러분 노트북에서 실행할 때는 좀 더 부드러운 자연스러운 움직임을 확인해 보실 수 있을 겁니다. 물론 진짜 자연계에서 이런 식으로 동작하지는 않긴 하지만 아무튼 대충 자연스럽다라 느낄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등등등 있고, 자 그러면 여기 지금 피직스 샘플 프레임이라는 친구 있잖아요. 그거를 한번 점 잡아 파일을 살짝만 열어봅시다. 뭔가 좀 복잡한 게 적혀 있는 것 같은데 요건 그냥 그러려니 하고 넘어가셔도 좋아요. 오늘은 공 숫자를 5000개로 할 것이다. 공의 너비랑 높이 요것도 여러분 각각의 미리 세팅해 두는 데이터가 되겠죠. 요걸 여러분이 얼마든지 원한다면 조절하실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5000을 5만으로 바꿔볼까요? 그러면 아이고 이 공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더 이상 제 노트북은 공 5만 개를 60분의 1초마다 처리하는 걸 못하고 있어요. 지금 프레임이 팍 떨어진 걸 볼 수 있습니다. 아이고가 되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지금 5,000개 정도가 적절한 것 같고 여러분 노트북마다 이거는 서로 다를 거예요. 아무튼 대충 그림 5,000장을 매 프레임마다 다루는 것 정도는 제 컴퓨터가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의 게임 총알 5,000개 발사할 겁니까? 아니잖아요. 내 캐릭터 한 명, 그 다음에 상대방 장애물 같은 거 많아야 몇백 개니까 이 라이브러리 쓰시면 60프레임 방어해 가면서 여러분만의 게임 얼마든지 만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는 다양한 물리량들에 대한 상수들 등등 개수들 지정해 놓고 얘를 활용하도록 만들어 놨습니다. 그 다음에 살짝 위에 보시면 조작 방법 몇 가지가 있기는 했어요. 여기서 지금 소개하는 건 스페이스바랑 컨트롤 키 두 가지 기능들이 마련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일단 지금은 설명을 생략할게요. 여러분 스페이스바 눌렀다 떼 가면서 얘가 지금 무슨 의미냐 파악해 보실 수 있을 거고 컨트롤 키도 눌렀다 떼 가면서 이런 느낌으로 동작하는구나 확인해 보실 수 있을 거예요. 내려가 보시면 이제 지금 여러분 눈으로 봤었던 그 공이란 무엇이냐, 모든 공들이 가지고 있어야 되는 non-static field, 지금 더블 형식 소수점이 중요하니까요. 그래서 px, py는 이게 위치를 나타냅니다. 변위를 나타내요.
그다음에 Vx, Vy는 속도를 나타냅니다. 그다음에 Ax, Ay는 가속도를 나타내요. 그거를 왼쪽 오른쪽 방향이랑 위아래 방향, 우리 지금 2D 게임 만들고 있으니까요. 2차원에 대해서 각각 지금 공 인스턴스들 하나하나가 들고 다니다 보면 돼요. 그래서 지금 이제 이 밑에 보시면 업데이트라는 메소드가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얘를 지금 1초에 60번 실행하면서 각각의 공들에 대해서 물리량을 조절하는 거예요. 물리량을 조절해서 그 공 그림 자체의 위치를 최종적으로 보정을 하게 된다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아이고 복잡하다, 아이고 입력과 관련한 처리하고, 그래서 각각의 공들을 가지고 지금 거리라든가 뭐 등등을 재고, 그래서 결국은 이번에 그 공에다가 부여할 가속도, 땡기는 힘 또는 날리는 힘을 얼마나 적용할 거냐 등등을 그때그때 다르게 가져간다 보시면 됩니다. 그렇게 해서 지금 가속도라든가 등등을 세팅을 하고, 가속도 값을 속도에다 더하고 그 다음에 속도 값을 변위에다 더하도록 구성하면, 자, 지금 살짝 걱정되는데 여러분 그 속도랑 가속도는 들어본 적 있죠, 그죠? 어떤 물체에다가 내가 꾸준히 힘을 주면 걔가 조금씩 빨라질 거잖아요, 그죠? 가스레인지에서 가스 불을 태우면 태울수록 온도가 올라가는 거랑 비슷한 느낌이잖아요. 계속 내가 뭔가 힘을 줘서 뭔가 일을 하면 할수록 걔는 점점 흥분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계속 가속도를 준다. 여긴 지금 우리는 질량을 다루지 않기 때문에 힘이 곧 가속도라고 생각하면 돼요. 아무튼 그래서 계속 꾸준히 힘을 준다 하면 걔가 점점 빨라질 겁니다. 우리는 근데 그 힘을 준다라는 걸 60분의 1초마다 하고 있어요. 따라서 힘을 60분의 1초마다 준다. 그걸 3번 주면 3배만큼 속도가 더 빨라져야 되는 게 그게 인지상정이 될 것 같아요. 따라서 여기서는 지금 매 60분의 1초마다 덧셈을 해서 다시 담는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AX가 플러스다. 그러면 VX가 처음에 0이었다. 그러면 한 프레임 동안 플러스로 한 번 힘을 주면 그 친구는 속도가 약간 플러스가 될 겁니다. 그러다가 점점 더 플러스로 더 속도가 더 커지는 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점점 더 빠르게 오른쪽으로 날아가는 셈이 되는 겁니다. 를 구현하기 위해서 가속도 값을 속도에다 더해요. 그 다음에 이 속도 값을 이제 위치에다가 더하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처음에 1이었다가 그 다음에 3이었다가 그 다음에 6이었다가 그 다음에 10이었다가 15였다가 이런 식으로 점점 더 오른쪽으로 이동하는 거리가 늘어나게 되는 거고, 그게 결국은 이 친구의 위치가 되는 거니까 여러분 막 적분이니 막 그런 복잡한 거를 프로그래밍 동네에서는 크게 신경 쓰지 않고 단순히 덧셈을, 시그마란 건 들어본 적 있잖아요, 여러분. 시그마를 써서 원래 물리 동네에서의, 원래 현실 자연계에서의 적분과 비슷한 거를 구현할 수 있다 보시면 돼요. 등등이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같은 경우는 이제 그래요. 그렇게 해서 날아다니는 건 좋은데 지금 보면 벽에 공이 닿았을 때 튕겨나가는 것도 지금 만들어 놨잖아요. 여기서 튕겨나간다는 것도 그 공이 지금 벽에 부딪혔냐를 체크해서, 만약에 부딪혔다면 이 친구의, 예를 들면 위에 벽에 부딪혔다라면 이 친구의 Y 속도를 부호를 뒤집어주면 됩니다. 그러면 이전까지는 위로 쭉 올라가던 애가 그 다음 프레임부터는 아래로 내려가기 시작할 거예요. 이와 같이 부호를 바꿔주는 걸로도 얼마든지 구현을 하실 수가 있게 돼요. 물론 매 프레임마다 부호를 뒤집으면 그 친구는 댄스를 추게 될 테니까 이 친구가 벽에 닿았을 그 프레임에만 튕겨나가도록 만들어주면 되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그렇게까지 어렵진 않으니까 여러분이 좀 더 자연스러운 게임을 만들고 싶다라면 이제 조금만 상의를 하면 얼마든지 간단한 덧셈, 그 다음에 덧셈해서 결과를 담도록 그런 느낌의 수식만 적어도 어느 정도는 묘사를 해내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 정도 구경해 보는 게 내용이라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뭐 그린다, 뭐 이제 그림을 그리기 시작하지, 화면을 하얀색으로 바꾸고 모든 공들을 그린다, 막 이런 얘기들 하고 있고, 지금 글자 FPS가 몇이니 지금 몇 초 지났는지 그런 거 글자들 표현하는 것도 여러분이 할 수 있도록 마련을 해놨다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뭐 그러려니 하고 넘어가도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얘는 일단 이렇게 해두고, 그 다음에 모드 1번을 한번 봅시다. 프로그램.자바로 돌아와서 모드를 1로 바꾼 채로 다시 한번 실행을 해보도록 합시다. 입력과 관련한 걸 구경해 볼 수 있는 예제인 3인용 격투 게임을 실행해 볼 수가 있을 거예요. 컨트롤 F11 누르시면 루트를 이용한 입력 예제 해가지고 3인용 격투 게임입니다. 그래서 1P랑 2P랑 심판 이렇게 3명이 플레이를 하는 게임이에요. 그래서 여기 적혀 있는 대로 1P는 Q랑 A, 2P는 P랑 L
키를 써서 조작을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심판은 스페이스바를 눌렀다 떼서 준비 시작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스페이스바를 눌렀다가 떼면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두 명이 싸우는 거예요. Q랑 A, P랑 L을 쓸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1P가 Q를 누르면 1P가 죽방을 날리게 되는 겁니다. 2P는 지금 얼굴에 주먹을 맞고 체력이 빵이 됐어요. 그럼 이제 1P가 이기게 되는 겁니다. 물론 2P가 먼저 날리는 게 가능할 거고요. 등등등이에요. 그 다음에 A랑 L, 그러니까 두 키 중에 아래에 있는 키를 누르면 가드를 하기 시작해요. 이렇게 방어를 합니다. 방어를 하는 도중에 때리면 내 손이 아프기 때문에 내 체력이 0이 돼요. 상대방이 이기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는 한데 이렇게 방어를 올리는 건 뭔가 자존심에 지금 상처를 받게 돼요. 그래서 체력이 조금씩 깎이게 됩니다. 그래서 방어만 하다가 체력이 0이 돼서 상대방이 이기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게임은 지금 열심히 눈치 게임을 하다가 이러다가 한번 날려서 그 사람이 그 시점에 가드를 올렸냐 그렇지 않냐에 따라서 승부가 결정되는 게임이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자, 예를 들어서 둘 다 주먹을 날리면 어떻게 되는 거냐 한번 해볼게요. Q랑 P를 동시에 누르면 되겠죠. 이런 식으로 동시에 누르면, 그러니까 동일한 프레임에 Q키랑 P키가 둘 다 들어왔다면 그때는 여러분이 얼마든지 분기 흐름을 세워서 둘 다 펀치를 날린 게 맞다면 둘 다 패배한 걸로, 둘 모두의 체력을 빵으로 만들든가 하는 것도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물론 이제 둘 다 동등한 타이밍에 가드를 올려서 이번에는 제가 늦었어요. 가드를 올려서 아니었어요. 저 지금 뭔가 오케이. 이렇게 둘 다 동등한 타이밍에 가드를 올려서 동등한 타이밍에 라이프가 빵이 돼서 둘 다 패배하도록 만드는 게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 게임이 지금 3인용 격투 게임이라 그랬잖아요. 심판이 스페이스바를 누르고 스페이스바를 떼기 전에 예를 들어 펀치를 날리든가 하면 지금 반칙이 된 거예요. 시작하지도 않았는데 먼저 스타트를 해버렸습니다. 이러면 이제 반칙패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심판이 언제 스페이스바에서 손을 떼는지를 예측을 하고 떼는 그 순간에 이제 공격을 하면 승리를 하는 느낌에, 그렇게 세 명이서 즐길 수 있는 격투 게임으로 만들어 놨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거 한번 코드 한번 구경해 봅시다. input sample frame.java를 보시면 돼요. 조작법 이렇게 설명해 놨습니다. 스페이스바, 심판이 가장 재밌는 게임이에요 사실. 그 다음에 등등등 있고, 뭔가 복잡한 내용 있고, 플레이어란 누구냐, 그 다음에 에너지바란 무엇이냐, 지금 화면에 각각의 캐릭터에 해당하는 그림 그려져 있었고, 그 다음에 에너지바 위에 그림 녹색이었다가 빨강색으로 바뀌는 에너지바도 있었잖아요. 자, 요건 한번 보여드릴게요. 요거는 저만 보여드릴게요. 저 그림 파일을 보시면 이런 식으로 제가 미리 간해수공업 공대생의 포토샵인 파워포인트를 써서 이런 느낌으로 그려서 .png 파일로 마련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저 그림을, 그러니까 지금 1P가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에 따라서 미리 준비해 놓은 그림들 중에 하나를 띄우도록, 2P도 비슷한 느낌으로 띄우도록 해놨고, 지금 .png 파일은 투명이 지원이 돼요. 투명색이. 그렇기 때문에 1P 그림 뒤집으면 2P 그림이 될 수 있고, 그 다음에 두 명의 주먹이 서로 교차한다든가 하는 상황도 얼마든지 편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에너지바 같은 경우는 얘는 지금 이런 느낌의 가로로 1픽셀, 세로로 20픽셀짜리 엄청 얇은 그림 한 장을 그려놓고 얘를 가로로 200만큼 늘려가지고 보여준다와 같이 여러분이 진행하는 게 가능해요. 그래서 이렇게 그냥 한 마디 정도만 그려놓고 걔를 반복적으로 내지는 그림 자체를 늘려가지고 화면에 표시하면 사람 눈으로 봤을 때는 게이지가 쭉 이렇게 길게 늘어서 있는 걸로 보이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일정 길이 이하가 되면 그림을 빨간 그림으로 바꾸기만 해도 얼마든지 표현할 수 있을 거예요. 아무튼 그렇고, 여기 같은 경우는 지금 이 부분을 한번 봅시다. 134줄 언저리 보시면 일단 스타트하기 위해서 그림 미리 준비해 놓고, 그 다음에 키보드의 Q키를 이 게임 안에서는 0번 버튼으로 간주하게 써와 같이 세팅을 해두는 게 가능합니다. 요거 다른 게임들도 보통 이런 거 지원하잖아요. 그 막 롤이라는 게임에서 막 플래시를 D로 놔두냐 F로 놔두냐로 예속 논쟁급으로 싸우잖아요. 저는 F로 놓고 두는 게 당연하다라고 늘 생각했었거든요. 제가 롤 북미 베타 유저입니다. 플래시잖아요. 들래시가 아니라. 그런 식으로 Q키를 누르면 0번 버튼으로 누른 걸로 치겠다와 같이 바인딩을 해둘 수 있어요. Q, A, P, L 스페이스 5개의 키를 사용하는 게임입니다. 그래요. 217줄 정도로 봅시다.
지금 0번 버튼을 이번에 누르고 있는 게 맞고 1번 버튼은 안 누르고 있는 게 맞다면 1P는 지금 펀치를 날린 걸로 치겠다와 같이 분기 흐름을 세울 수 있어요. 그래서 1P가 펀치를 날리고 있냐, 가드를 하고 있냐, 아니면 둘 다 안 하고 있냐를 판정을 내리는 게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1P가 펀치를 날리고 있었고 2P가 가드를 날리고 있었다면 그러면 1P의 체력을 0으로, 그렇지 않다면 2P의 체력을 0으로와 같이 후속적인 판정을 할 수가 있어요. 입력을 가지고 게임 속 세상을 살짝 변경시키고 게임 속 세상 내용을 가지고 한 단계를 진행시키는 식으로 동작을 하는 게 가능합니다. 그래서 등등등 해서 승자가 결정됐다라면 그거에 맞는 적절한 출력을 해주도록 구성을 해뒀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등등등 해서 그럭저럭 여긴 지금 다양한 분기 흐름들이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런 각각 입부문 조건식을 좀 더 편하게 적으실 수 있도록 몇 번 버튼을 지금 구경을 할 거냐, 또는 마우스 포인터 위치를 여러분이 가져온다든가 등등과 같은 기능들이 미리 탑재가 돼 있다라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얘는 일단 이 정도로 일단 해두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프로그램 점 잡아가서 마지막 모드는 2로 한 다음에 컨트롤 F10을 누르면 여기를 눌러보세요 라고 조그만 창이 뜨는 걸 볼 수 있어요. 진짜로 여기를 눌러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누르시면 이런 느낌으로 내가 클릭할 때마다 음원을 재생을 하는 게 가능해요. 그래서 누르고 있으면 지금 같은 경우는 누르고 있으면 주기적으로 음원을 다시 한번 재생한다, 다시 한번 재생한다와 같이 여러분이 얼마든지 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뭐 장애물이 여러 개 있어서 여러 번 점프한다, 빠빠빠빵 거 같이 출력을 해주는 게 가능합니다. 그래서 오디오 샘플 프레임 한번 보시면 여기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세팅상으로 0.6초마다 새로 음원을 재생할 수 있도록 만들어놨고, 그 다음에 채널이라는 개념도 존재해요. 여러분 요즘은 이제 핸드폰 막 다양한 음원들 뭐 mp3라든가 뭐 유튜브 뮤직이라든가 아무거나 자유롭게 들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채널이라는 게 익숙하지 않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아무튼 동시에 이 효과음을 몇 중첩까지 재생할 수 있냐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은 일단은 5번까지 중첩해서 우리가 들려줄 수 있는 그런 셈이 됩니다. 그래서 이걸 저만 살짝 고쳐볼게요. 이거를 100ms로 하고 컨트롤 F10을 누르면 이제 0.1초마다 새로 재생을 시작할 거예요. 이런 느낌으로. 그리고 지금 처음 재생했던 게 끝나지 않은 채로 또 다른 재생을 시작하는 걸 여러분이 귀로 느낄 수가 있을 겁니다. 근데 이거를 채널을 1로 바꿔버리면 아까랑은 느낌이 많이 다를 거예요. 이런 느낌으로. 그러니까 채널이 하나다라는 건 이미 그 효과음을 재생하고 있다. 근데 어떤 프레임에 나 그 효과음 지금부터 또 재생해야 돼 라고 플레이를 하면 원래 재생하던 걸 꺼버립니다. 그래서 남은 채널, 유휴 상태인 채널이 없다면 가장 오래전에 재생을 시작했던 애를 끄고 그 채널을 활용해서 지금부터 새로운 재생을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아까 전까지 뭔가 출력하던 걸 종료하고 새로 출력을 시작하는 걸 볼 수 있어요. 그걸 이제 채널 수를 늘리면 늘릴수록 과 같이 중첩해서 들리도록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10ms로 한다 하면 이제 뭔가 레이저빔 같은 느낌으로 이런 느낌으로 튀어나올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자, 요즘 노트북은 다 좋으니까 이 채널과 관련해서는 사실은 크게 신경을 안 써도 될 것 같아요. 아무튼 그런 기능까지 제공을 하고 있고, 그래서 지금 보시면 재생 자체는 어떻게 하냐. 자, 지금 보세요. 바인드 마우스 버튼을 써서 그 마우스 주 버튼, 오른손잡이 기준으로 왼쪽 버튼을 나는 이 게임의 0번 버튼으로 간주하겠다와 같이 세팅을 해놨어요. 그래서 0번 버튼을 누르고 있다라면 나는 오디오스 한 다음에 플레이라는 메서드로 호출해 주기만 하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지금 샘플이라는 샘플.wave 준비해 놓은 거를 지금부터 재생하겠다. 언제? 마우스 왼쪽 버튼을 누르고 있고 지금 제가 세팅해 둔 시간 간격 그 이상으로 시간이 어느 정도 지났다면 과 같이 분기 흐름을 집어넣을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 플레이라는 메서드에 대한 메서드 출식을 여러분이 원할 때만 계산하도록 분기 흐름만 넣어주면 돼요. 예를 들면 장애물을 성공적으로 넘었을 때 뭔가 빵빠레 같은 효과음을 재생하기 시작하고 스코어를 100만큼 올려서 다시 담는다와 같이 분기 흐름 집어넣으면 진짜로 점프할 때마다 소리 삐용삐용 하면서 나면서 점수 그때마다 조금씩 올라가도록 게임 만들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소리 같은 경우는 막 복잡한 거 생각하지 않고 여러분이 쓰실 수 있도록 해놨고, 그 다음에 루프라는 이름의 메서드도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이 친구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 3 집어넣으면 샘플 음원을 3번 연거 후 재생한다. 그 다음에 여기다가 여러분이 -1 집어넣으면 한도 끝도 없이 재생한다를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게임 딱 켜자마자 부금에 해당하는 음원을 -1번 루프 해가지고 재생하도록 만들면 말 그대로 한도 끝도 없이 계속 배경음악이 들리게 될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는 좀 닥쳤으면 좋겠는데 한다면 원래 재생 중인 거 재생을 끝을 내는 스탑도 지금 마련돼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 처음에 딱 컨트롤 F11 눌렀을 때 막 둥가둥가 하면서 막 어서오세요 막 엔터키를 누르면 시작합니다 할 때 흘려줄 배경음악이 있다면 엔터키를 쳤을 때 걔를 이제 끄고 실제 게임 진행하는 동안 들려줄 음악을 틀기 시작하는 식으로 여러분이 그 정도까지 분기 흐름 집어넣어 가면서 필요할 때만 플레이, 필요할 때만 루프, 필요할 때만 스탑할 수 있도록 그 정도만 챙겨두시면 요 청각적인 표현도 어느 정도 가져가 보실 수 있을 거예요. 막 뭐 스테레오니, 서라운드니 막 그런 건 제공 안 하니까 요 정도까지만 하시면 그럭저럭 즐겨보실 수 있을 겁니다. 요 정도까지 하면 3가지 예시를 다 구경해 본 셈이 됩니다. 그래서 샘플 같이 구경해 봤고 그래서 여러분이 한 달 동안 지금 다시 말씀드릴게요. 한 달 동안 우리가 막 진짜로 남들한테 돈 주고 팔 만한 그런 강력한 게임 만드는 건 불가능할 거예요. 이런 간단한 기능들 제공하는 라이브러리를 가지고 대신에 내 게임을 구성하는 엔간한 코드 흐름들, 데이터 흐름들을 여러분이 다 한 땀 한 땀 손으로 구성해 가면서 아기자기한 작은 게임 하나를 만든다라는 걸 목표로 진행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다양한 요소들 지금 당장 쓸만한 수준으로 들어있으니까 조그만 게임 한 달 동안 만든다 한번 상상 조금 해보시고 중간고사 본 다음에 본격적으로 한번 사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 말씀드리고 궁금한 거 있는 친구들 물어보시고 그렇지 않은 친구들은 시험 공부를 하다가 퇴근을 하도록 합시다. 일단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예요. 요거 내용 그 금요일 날 수업까지 해서 리믹스해서 올려드릴 테니까 중간고사 끝난 다음에 다시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